안녕하십니까. 오늘 JSP 서블릿 5번째 시간 서블릿 매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JSP란 무엇인지 잠깐 맛보기를 해봤고요. 다음에 서블릿이 무엇인지 맛보기를 해봤습니다. 서블릿으로 웹 프로그래밍을 만들 수도 있고요. JSP로 만들 수도 있고 JSP와 서블릿을 섞어서 웹 프로그래밍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가장 좋은 거는 JSP와 서블릿을 섞어서 만드는 것인데요. JSP로 만들 부분은 만들고 뒤에서 나올 텐데요. JSP로 만들 부분은 주로 뷰에 해당하는 부분을 만들게 되고요. 서블릿으로 만들 부분, 컨트롤러라든가 모델 등은 우리가 서블릿을 이용해서 만들도록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서블릿도 학습을 하면 좋고 JSP도 학습을 하면 좋겠다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서블릿에 대해서 조금 상세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시간으로 서블릿 매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블릿 매핑은 서블릿을 외부에서 요청하기 쉽도록 특정 문자를 이용해서 매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서블릿 매핑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web.xml 파일을 이용한 매핑, 세 번째, 자바 어노테이션을 이용한 매핑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블릿 매핑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서블릿 맛보기에서 만든 서블릿, 내가 어떠한 목적으로 서블릿 순수 자바 파일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서블릿을 웹 컨테이너에다가 넣어놓고 해당하는 요청, 브라우저를 통해서 사용자가 해당하는 요청이 들어오면 이렇게 많은 수십 개, 수백 개의 서블릿 중에 가장 적절한 요청이 들어온 서블릿이 작동을 하면 응답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근데 서블릿을 이때 서블릿이 수십 개, 수백 개예요. 그럼 사용자가 그죠? 자, 얘는 예를 들어서 이름이 서블릿 1, 서블릿 2, 서블릿 3, 서블릿 4 이렇게 이름이 붙는데요. 이렇게 있다고 할 때 브라우저가 정확하게 어떠한 서블릿의 요청을 하는지 찍어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각 서블릿마다 이름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름은 중복되어서는 안 되겠고요.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지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서블릿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블릿을 구분하는데 원래 이 서블릿을 구분하기 위한 풀 패스 네이밍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먼저 HTTP 프로토콜이 들어갈 수 있겠고요. 다음에 로컬호스트, 여기는 도메인이 들어가는 거죠. 네이버나 구글 이런 도메인이 들어가고요. 다음에 뒤에는 포트 번호가 들어가는데 포트 번호는 생략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컨텍스트 패스입니다. 컨텍스트 패스는 프로그램의 루트를 나타내주는 패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컨텍스트 패스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컨텍스트 패스 안에 서블릿 폴더 안에 다음에 이런 서블릿 폴더 안에 이런 서블릿이 많이 있는데요. 그 안에 패키지명을 포함한 풀 네임, 서블릿의 풀 네임을 다 적어줍니다. 이게 바로 전체적인 풀 패스 내용인데요. 좀 길기도 하고 컨텍스트 루트 말고도 뒤에 서블릿 경로, 그 다음에 패키지 경로, 해당 서블릿의 이름이 풀 네임으로 다 들어가다 보니까 복잡한 URL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보안에 취약해요. 해당 서블릿이 어디 있는지 적나라하게 다 지금 도메인상으로 드러나 보이고 있죠. 그래서 생각한 게 매핑, 패스를 좀 줄여서 매핑하는 겁니다. 자, 매핑하는 방법은 이렇게 컨텍스트 패스는 그대로 써져요. 어쩔 수 없이 컨텍스트 패스는 그대로 써주고 다음에 서블릿 이하, 서블릿 패키지명, 해당 서블릿 네임을 갖다가 간략하게 어떠한 유니크 이름으로 닉네임을 하나 준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길고 복잡하고 보안에 취약한 패스의 풀네임을 간단하게 간결하게 URL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서블릿 매핑이라고 합니다.
서블릿의 이름이 복잡하고 긴 것을 간결하고 그다음에 보안에 취약하지도 않은 이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을 서블릿 매핑이라고 하고요. 서블릿 매핑을 하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web.xml 파일을 이용해서 매핑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자바 어노테이션이라는 걸 이용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web.xml을 이용하는 방식인데요. 이게 조금 더 고전적인 방법이고 아직도 이것을 많이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요거 말고 XML 파일, 자바 파일에서 바로 어노테이션이라는 걸 이용해서 매핑하는 방법. 요게 조금 더 뭐 현대적인 방법이라고 할까요? 상대적으로 XML에 비해서 조금 현대적인 방법이고 요즘 사용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어쨌든 둘 다 알고 있으면 좋은데요. 자, XML, web.xml을 이용한 매핑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서블릿 EX라는 이런 서블릿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쉽게 외부에서 리퀘스트 요청할 때 쉽게 찾을 수 있게 이렇게 간결하게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매핑을 하도록 하는데 web.xml에다가 이러한 코드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먼저 서블릿을 하나 등록을 해줘요. 이 서블릿은 서블릿 이름이 서블릿 EX입니다. 라고 해서 임의로 닉네임을 하나 적용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서블릿의 이름은 일단 가명으로 서블릿 EX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블릿의 풀 네임은 com.sublit EX라고 해서 패키지명을 포함한 실제 서블릿 자바 파일의 이름을 풀 패스 네임으로 다 적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블릿 하나를 등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서블릿 매핑이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자, 서블릿 매핑을 하는데 서블릿 이름은 뭐냐면 위쪽에서 만든 가명, 닉네임에 해당되는 서블릿 EX를 매핑할 거예요. 어떻게 매핑할 거예요? SE로 매핑할 거예요. 이렇게 매핑을 했다는 건 HTTP localhost 다음에 포트 번호 다음에 컨텍스트 패스 그리고 나서 매핑을 한 이름이 바로 따라 붙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localhost 8090 그 다음에 컨텍스트 패스 다음에 매핑 이름만 치면 해당하는 서블릿 EX에 있는 내용이 다 출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web.xml 파일 한번 같이 실제로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요. 자, 보시면 처음에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부터 한번 실제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뉴에 웹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서블릿 매핑 테스트라고 해서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할게요. 자, web.xml 파일이 있어야지 웹 환경 파일, 환경 설정 파일이 있어야지 되니까 이렇게 해주고요. 다음에 finish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여기서 서블릿을 만들도록 하는데요. 서블릿은 서블릿 EX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패키지 이름이네요. 여기다가 이름 정해주고 그 다음에 패키지 이름은 com.sublet으로 하겠습니다. 자, next 누르고요. 다음에 여기서 URL 매핑 web.xml을 가지고 URL 매핑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다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일단 SE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web.xml이 만들어졌고요. 서블릿 파일이 만들어졌고요. 여기서 보시면 웹 서블릿 EX라고 해서 어노테이션인데 이것을 잠시 이렇게 주석 처리해서 감추고 그 다음에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 파일은 사용자가 요청을 하면 응답을 할 텐데요. 프린트 라이터라는 객체를 이용해서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린트 라이터 객체는 response get writer라는 메소드로 호출함으로써
얻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out.print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p 태그만 해볼까요? 실질적으로 화면에 간단한 내용만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서블릿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서블릿을 다 만들었는데 외부에서 요청을 할 때, 어떻게 요청하는지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서블릿 매핑을 합니다. 그래서 서블릿 매핑을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web.xml 있어요. 웹 프로그래밍의 환경 설정을 담당하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확한 말로 하면 배치 지시자라고 우리가 하는데, 이런 말보다는 그냥 웹 환경 설정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가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다가 이제 한번 서블릿을 그대로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요. 자, 먼저 서블릿을 등록하는 방법. 이 파일에다가 서블릿을 등록을 합니다. 서블릿 태그를 이용해서. 다음에 서블릿 태그를 이용해서 하는데 서블릿의 이름은 무엇으로 할 거냐? 서블릿 ex로 하겠습니다. 가명으로 개발자가 직접 아무 이름이나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 서블릿 ex라고 가명을 지은 녀석에 어떻게 그 풀 패키지를 포함한 풀 네임은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 여기 보시면 com.sublit 어떻게 돼요? 서블릿 ex죠. 그래서 풀 네임을 다 적어주도록 합니다. 서블릿 ex. 자, 이렇게 서블릿을 등록해 놨고요. 이 서블릿을 사용자 요청에 맞게 매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서블릿 매핑 태그를 이용하도록 하겠고요. 이 서블릿 매핑을 하는데 누구를 할 거냐? 위에서 닉네임을 하나 정해줬죠. 이 서블릿을 매핑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URL 패턴은 어떻게 할 거냐? 슬러시 S2로 하겠다. 즉 S2로 매핑하겠다라고 설정을 해 놓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외부에서 슬러시하고 S2로 호출을 하면 어떻게 서블릿 EX라는 서블릿을 요청했으므로 얘를 실행시켜서 응답을 해라 라고 매핑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되시겠죠? 자, 되셨고요. 자, 그러면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자, 얘를 run on server 해서 서버에서 서버를 구동시켜서 웹 프로그래밍 요청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8090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서블릿 매핑 테스트 나판도 나오죠. 여기다가 이제 요청을 해봐야 돼요. 이 서블릿을 요청해야 되는데 이 서블릿을 요청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URL 매핑을 S2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뒤에 S2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호출을 해보면 이렇게 내가 만든 서블릿이 호출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블릿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것을 사용자한테 요청을 받아들 준비가 됐으니 요청해 다오 라고 설정할 때는 어디로 가야 돼요? web.xml로 가셔가지고 여기서 서블릿 등록해 주시고 그 서블릿을 어떻게 매핑할 건지 서블릿 매핑까지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시겠죠? 자, 그러면 서버를 잠시 중단시키고요. 자, 이렇게 URL 매핑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 방법은 자바 어노테이션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자바 어노테이션은 이렇게 해당 서블릿 위에 어노테이션으로 웹 서블릿이라는 어노테이션을 명시해주고 그 다음에 URL 매핑 값을 여기다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것은 요거에다가 바로 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서블릿 EX에 가서 아까 주석 처리해놨죠? 얘를 지우고 SE1이라고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SE1이라고 했을 때 이 서블릿이 호출이 되고 해당 내용이 출력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실행을 시켜볼게요. 서버에서 실행을 시켜보면 서버가 마구마구 구동이 되고
이제는 web.xml에 의해서 SE라는 녀석도 되지만 어떻게?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SE1이라는 녀석으로 호출을 해도 URL 매핑이 됐기 때문에 호출을 해도 제대로 응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먼저 SE 해보면 됐고요. SE1 해볼게요. 그러면 똑같이 동일하게 실행되는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처럼 URL 매핑은 URL을 간단하게 풀네임이 복잡하고 보안에 취약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줄여 쓰기 위해서 매핑을 하는데요. 해당 서블릿을 찾기 위해서 매핑을 하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web.xml 파일을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해당 서블릿 위에다가 웹 서블릿이라는 어노테이션을 넣어주고 그 안에 속성값으로 내가 원하는 리퀘스트 할 때 원하는 매핑 값을 넣어주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다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시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서블릿의 아주 기본 URL 매핑을 할 수 있어야지 응답에 리퀘스트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응답 리스폰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잘 알아두시고요. 일부 몇몇 분들 중에는 자바 어노테이션을 이용하는 방법이 훨씬 간단하죠. 해당 서블릿 만들고 해당 서블릿에서 바로 어노테이션만 주면 되니까. 하지만 web.xml을 꼭 이용해야 될 때도 간혹가다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코딩한 코드를 이어서 코딩할 때는 web.xml을 보는 방법도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보는 방법, 서블릿 먼저 등록을 하고요. 서블릿 등록을 한 후에 이 서블릿을 어떻게 매핑할 건지, 어떤 이름으로 매핑할 건지 설정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